잡초가 뽑아도 끝이 없는데 하나하나리 미래를 도모하고 있는 야망가들이다. 야망가들. 그렇죠. 투자도 인생도 여기서 배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잡초로 볼 때마다 언더스탠딩 생각날 거야. 왠지 측은하고 너희들은 언제 협찬 받아가지고 좀 먹고 살래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책을 읽고 싶은데 읽을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늘 정성껏 마련하는 북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경건하죠? 이렇게 시작하니까 맞습니다. 북 언더스탠딩은 언더스탠딩의 안고가 됐습니다. 저도 요즘 책을 안 봐요. 책을 안 보고 볼 이유가 없죠. 북 언더스탠딩을 그렇죠. 보십니까? 맞습니다. 네. 게다가 저희는 남국민 북 칼럼니스트라는 동양 최대, 동양 최고, 동양 최고의 책 소개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노예 계약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데도 못 가게.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데도 못 가게 저희가 아주 독점 계약을 맺어서 남국민 북 칼럼니스트가 진짜 책을 너무 재밌는 걸 소개 많이 해주시니까 그렇죠. 마치 읽은 거죠. 심지어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실제 책보다 더 재밌다. 야, 책을 읽었더니 이 정도로 재밌지는 않아. 뭐 이런 평가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마치 안 봤지만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그렇죠. 그런 유일무이한 코너를 만들고 있습니다. 출판사들이 다 없어지는 그날까지. 긴장하십시오. 네. 야, 근데 이 요즘 북 언더스탠딩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저희가 광고도 들어오지 않았지 뭡니까? 방금 출판사 없애시겠다고. 출판사 없어지면 광고하는 출판사들은 남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나머지 출판사들은 없어도 됩니다. 저희 네. 첫 광고. 첫 광고 네. 챗 GPT라는 책이 신간으로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 뭐 이게 여기 보니까 이 분이 챗 GPT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실제로 이 책 안에 챗 GPT가 쓴 문장이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아예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야 그거를 딱 보면 알겠지 하는데 진짜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책 GPT 마침내 찾아온 특이점 그래서 챗 GPT에 대한 아주 다양한 얘기들을 넣어놨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건 저희가 북 언더스탠딩 안 해드립니다. 사서 보셔야 돼요. 요거 사서 보시고 요 책만 딱 사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뭐 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야 살 수 있겠다라고 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예. 영상 밑에 저희가 댓글을 달아놓고요. 오. 거기 보시면 뭐 특별 부록 이걸 먼저 읽어볼 수 있어서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걸 보고 판단하시고 사시면 될 것 같다. 아쉽게 살짝만 그쵸. 보여준다. 살짝 맛배기. 알겠습니다. 뭐 저희 또 북 언더스탠딩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광고만 일단 하는 걸로 챗 GPT 마침내 찾아온 특이점이라고 하니까 모양도 예쁘게 나왔네요. 굉장히 얇습니다 책이 얄쌍하니까 그거는 한번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주셔야 또 저희가 다음 광고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먹고 살고 아, 장금 기자 자 출연료도 드리고 생능 출판사죠 여기. 맞습니다. 생능북수. 아주 훌륭한 출판사입니다. 생능북수. 자, 그러면 이제 남국민 북 칼럼니스트 모셔볼까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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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 계약. 지금 당장 어떻게 계약서를 노예 계약. 너무 탐나가지고. 자, 오늘은 무슨 책입니까? 예,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예. 전략가 잡초라는 책입니다. 잡초? 네, 잡초입니다. 진짜 잡초 책입니까? 네. 제가 정말 뜬금없는 책을 한번 가져와 보겠다 생각해서 예. 가져온 건데 요거는 절판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잘 요건 팔리고 있는 있습니까? 책입니다. 네, 예. 이런 책을 많이 사주셔야 또 네. 네. 제가 농부의 아들인데 별로 사고 싶지 않은 책입니다. 잡초가 네. 뭐예요? 잡초는 잡초지. 사실 제가 지금까지 뭐 경제 채널이기도 하고 경제책을 많이 하긴 했는데 사실 진짜 독서의 정말 재밌는 점은 뜬금없는 책을 읽을 때 정말 뭔가 스파크가 튀는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은 이제 쓰신 분이 이나가키 히데히로라는 일본의 식물학자인데요. 근데 일단 식물학자이고 특이한 게 잡초학을 연구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잡초학이 있어요? 보통 식물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쓰는 농사 아니면 뭐 나무 이런 거 많이 연구를 하시는데 네. 이분은 잡초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요. 잡초를 어떻게 하면 잘 죽이나?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정말 잡초의 생태 그 자체를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식물학 책도 재밌지만 예. 쭉 보다 보니까 잡초에 대한 책은 거의 없고 말씀하신 대로 실용적인 책이 아닌 것 중에 그리고 특히 재밌는 점은 저도 정말 이런 진화나 생물학 이런 책 좋아하는데 예.
말 그대로 전략가 이게 읽다 보면 인생이나 투자까지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한번 꼭 읽어보시라는 권하는 의미 혹은 오늘 재미있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지는 않고 대충 들으면 됩니까 오늘도? 제가 오늘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저기는 광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안 사셔도 됩니다. 저거. 안 사셔도 됩니다, 저거. 좋아요.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일단 일본에서는 그럼 도대체 어떤 걸 연구를 하는 것이냐 네. 봤을 때 일본이 좀 식물학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 나라예요. 뭐 일본은 동양에서는 특히 뭐 서양의 학문을 일찍 받아들이기로 유명한 나라니까 동양에서는 가장 그 뿌리가 깊은 건 맞는데 예. 재밌는 건 일본은 좀 특이할 만큼 식물에 대해서 좀 진심인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그 덴노의 왕가가 있잖아요. 예. 보통 이 사람들이 유학을 많이 갑니다. 서구권으로 유학을 많이 가는데 뭐 그 왕자 시절 이럴 때 특이하게도 공학이나 식물학을 많이 전공을 해요. 그런 거예요? 네, 예. 주로 공학 아니면 식물학을 많이 전공합니다. 뭐 보통은 사회과학을 할 것 같은데 예. 이게 어쩌면 귀족적인 전통일 수도 있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식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왕가가 많이 연구를 합니다 보니까 당연히 학자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오. 그리고 그게 뭐 농업 이런 것도 물론 관련이 있지만 예. 그런 것보다도 정말 어쩌면 정말 왕실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거냐 돈은 안 되는데 예. 정말 하나 뭐 이렇게 하나 분재 떠가지고 뭐 만들고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게 발달을 하고 하다 보니까 보통 학문이 뿌리 깊으면 세부 학문이 많아지잖아요. 예. 그게 잡초학이란 것까지 발전이 돼서 나온 게 이 학자고 이 책이다. 그래서 그런 좀 배경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재밌는 점은 제가 예전에 그 말벌 취재를 했었는데 예. 장수 말벌이 한동안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물려서 죽기도 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전문가를 막 찾아봤는데 제가 여러 학자들의 얘기를 듣기로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예. 경북대에 한 분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말벌 전문가가. 예. 왜냐면은 우리나라 벌 전문가는 다 꿀벌 전문가다. 왜냐면 다 양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봉을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그게 돈이 돈이 되잖아요. 어. 근데 말벌은 돈이 하나도 안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물론 물리지 않게 그쵸. 하는 거에 중심이겠네요. 예.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전국의 말벌 동호회를 시작으로 말벌을 연구하는 학자가 셀 수 없이 많다고 해요. 와, 그래요? 네. 희한하네. 그렇게 뭔가 당장 돈이 안 되는 연구 기반이 있는 그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선진국이네. 그런 원래 경우도 돈이 안 네. 되는 걸 많이 하는 걸수록 그쵸.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하신 말이 자기도 일본 가는 게 일이라고 해요. 계속 일본을 가서 뭘 배우고 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이 잡초 얘기가 뜬금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연구를 하는 건 가치가 뭔가 있다. 그걸 제가 수입해 왔다는 마음으로 뭐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잡초. 잡초는 그럼 뭘 잡초라고 합니까? 잡초는 그냥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애들은 잡초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예. 문학적으로도 약간 그런 느낌이고 예. 이름 모를 잡초야. 여기도 이제 시작할 때 그럼 잡초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 이거를 잡초가 영어로 WEED에서 weed라고 예. 하는데 그걸 weediness라고 한대요. 미국은 좀 더 발달된 게 weediness를 연구한다. 잡초를 연구한다는 건데 예.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학문적인 명확한 정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바라지 않는 데서 자라는 풀을 잡초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이 못된 놈들이네. 사람을 방해하는 풀. 네. 제가 방해를 많이 받아서 예. 그럴 때 또 워낙 많이 가까이 보시면 아시죠? 농부의 아들. 그렇지. 잡초는 미운 아이들. 그렇죠. 근데 이 정의 안에는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들어있는 게 사람과는 뗄 수가 없다. 왜요? 왜냐면 사람이 바라지 않는 게 곧 잡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약간 문학적인 거죠. 방해하려면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 동물들은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잡초라고 그쵸. 정의한다. 예를 들면 토끼풀은 토끼에겐 주식이지만 예. 인간에겐 잡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토끼풀 같은 거 사려는 것처럼 사실 풀들끼리는 누가 잡초가 있겠어요. 근데 잡초라는 게 탄생한 것 자체가 인간이 규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오. 그러니까 새로운 정의네. 풀들은 다 모여 사는데 그 중에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작물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예. 벼, 어. 뭐 잔디. 어. 근데 그 외의 것들은 다 잡초. 잡초인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잡초라는 건 일단 정의부터 저도 한 번도 안 생각해봤거든요. 잡초란 무엇인가? 근데 그럼 사람과 뗄 수가 없는 건데 즉 이 말은 인간이 없으면 잡초도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야. 그렇죠. 예. 그래, 예. 진짜 요거- 맞는 얘기네. 그러네. 음. 예. 이거 3번 사진을 보시면은 예.
제가 이 잡초 일책 읽으면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남성분들은 아마 다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군대에서 풀 뽑던 일 예. 정말 좀 징하다. 20년 전에 접니다. 야. 저도 그렇지. 이거 보는데 예. 약간 PTSD가 오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네. 잡초 열심히 뽑는 게 일이죠. 그렇죠. 잡초는. 그래서 아마 모두의 이미지가 징그럽게 징하다. 한국에서도 잡초 같은 누구 하면 뭔가 끈질기고 그렇죠. 강하다. 그래서 그쵸. 오늘 전략가 잡초도 뭐 끈질기게 살아남으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그런데 잡초에 대해서 재밌는 점은 잡초는 태생적으로 엄청 약한 친구들이에요. 라는 겁니다. 그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에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잡초. 잡초라는 애들은 굉장히 연약한 식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고 조그만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대부분의 잡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그렇죠. 번식력과 예. 그런 걸 장난 생각했을 아니거든요. 때. 예. 그런데 이 잡초를 그냥 풀과 두면은 경쟁이 잘 안 되는 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 키 큰 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커다랗고 좀 크기도 크고 더 강한 식물들한테는 옆에 있으면 얘네들이 자랄 수가 없다고 해요. 아.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이게 어떤 과정이 있냐면은 우리가 잡초라는 게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상 생각하는 군대에서 잡초를 싹 뽑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 다음 겨울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자라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봄만 되면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또 장난 잘하죠. 아니죠. 그게 징그러운 건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잡초가 자라는 이유는 뽑았기 때문에 또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제가 이 과정을 천이라는 과정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천이. 네, 그림을 보시면은 천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경쟁자도 아무도 없고 평화로운 상태잖아요. 예. 그럼 이 약한 풀들이 나와서 자란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인간이 냅두면은 그 다음에는 키가 큰 풀이 자란다고 합니다. 예. 그럼 키 큰 풀들이 잡초를 가리면서 밑에 있는 애들이 그냥 시름시름 죽어가요. 알아서 그냥 죽어요. 네. 예. 그런데 거기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큰 나무 이런 게 자라기 시작하면 주변의 양분을 다 빨아들이면서 그늘을 만들기 때문에 밑에 있는 잡초들은 더 이상 자라기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성한 숲을 가면 의외로 바닥에 잡초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겠네요. 키가 큰 나무가 있는 숲들. 그렇죠. 키 예. 큰 숲들 생각하면 엄청 그 조경이 잘 된 숲들 생각하면 어. 바닥에 이런 솔방울, 아니, 예를 들면 솔숲에 가면 예. 이런 뭐 솔 떨어진 게 있지 잡초가 무성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그래요. 그 잔디밭에 잔디가 빽빽이 들어서 있으면 예. 거기도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냅두는 단계로 냅두고 자연에 맡기면 오히려 잡초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데 어. 얘네들이 매년 이 끈질긴 삶을 이어갈 수 있었는 이유는 인간이 이 천이 과정을 자꾸 초기화시킨다는 거예요. 자꾸 쳐내니까. 네, 음. 자꾸 그 무성한 단계로 가는 그 단계를 못 가게 쳐낸다는 거죠. 인간이 도와주는 거네요. 인간이 도와주는 아니 거죠. 그러면 인간이 자꾸 칠 때 원래는 잡초만 치려고 했는데 거기에 잡초처럼 생긴 소나무도 치고 네. 잣나무도 치고 그렇게 다쳐서 그냥 아무것도 못 자라는 상태로 돼서 다시 그쵸. 잡초가 생긴다. 아까 말씀드린 천이라는 게 이 자연이 자연스럽게 큰 숲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네. 인간이 자꾸 그걸 1단계로 돌려놓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예. 항상 밭 깔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밭을 다 갈아버리면 거기 있는 게 다 죽죠. 뒤집어 엎어. 네. 그러면은 다시 잡초 입장에선 자기가 뿌리를 내릴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잡초라는 것 존재 자체가 인간이 자꾸 뽑고 없애기 때문에 자꾸 나타나는 존재다. 가만히 둬야 되는데. 네. 가만히 두면 알아서 죽는데 네. 인간이 자꾸 개입을 하면서 잡초가 자꾸 자란다. 그렇죠. 쉽게 말해 풀 뽑기를 안 해야 잡초라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숲이 되어서 사라지는 건데 인간이 자꾸 뽑는다는 거죠. 인간하고 공생한다. 네. 잡초가. 그렇습니다. 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잡초는 영원히 인류가 있는 한은 우리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진짜 미안하네요. 농부 얘기는 너무 저주 같은 말인데요. 자꾸 뽑아. 그러니까 왜 자꾸 안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농사는 1년이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면 그런 얘기는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다.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잡초를 계속 베어내면 예. 그게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잡초를 베어내면 그 나무가 뿌리를 깊게 뻗지 못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잡초를 그냥 두면 이제 잡초랑 같이 나무랑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를 굉장히 깊게 뻗고 대신에 얘가 크면 얘 그 뭐랄까요 밑에 있는
그 남궁 기자 말처럼 밑에 있는 풀들. 잡초 네. 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방금 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요. 근데 이게 실증적으로도 예. 이제 과수농가에서도 그쵸. 그렇다는 실제로 것 자체가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전략과 잡초잖아요. 예. 이게 여러모로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잡초가 항상 피어나는 게 어디냐면 여의도 한복판 보도블럭 사이사이에 항상 피어 올라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와 대단하다. 여기서 어떻게 잘하지를 하는데 대단한 생명력. 그렇죠. 근데 오히려 잡초는 거기가 아무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올 정도의 강한 풀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 한마디로 얘네들이 이 숲 사회에선 약자들이라 가지고 빈틈으로 온 도망자들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싹 쓸어버린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내려온 약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는 뭐라고 하냐면 잡초들은 도망자들이다. 약해서 도망온 친구들인데 근데 이게 거꾸로 말하면 우리도 사업할 때 빈틈을 보라고 하잖아요. 예. 저번 예전에도 그 헤지펀드 얘기하면서 빈틈을 노려야 큰 돈 번다고 한 것처럼 네. 도망자지만 이 생태계의 약한 빈틈들을 노리는 거기를 온 니치마켓을 공략하는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 잡초가 그런 전략을 자기들이 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예. 네. 그냥 하다 보니까 빈 공간이 있네. 난 여기서 그냥 자라야지 그렇습니다.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인간들 같은 경우 인간 입장에서는 공부를 해서 전략을 짜서 이렇게 가는 거지만 이 잡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그러한 길을 온 애들이 살아남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남은 비결을 거꾸로 돌아가서 전략을 도출해낼 수 있다. 네. 그 중에 하나는 이 도망자들은 자신이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곳으로 찾아와가지고 빈틈을 찾아와서 경쟁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스타트업들도 이미 대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데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저 네이버가 하긴 너무 작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탁탁 찾아서 정말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잡초들의 생존 전략 자체가 예. 번듯한 곳, 양지 이런 것보다는 번듯한 애가 안 올 만한 곳 그걸 노려서 거기서 승부를 본다. 이거 보면서 저는 스타트업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더스탠딩도 3%가 없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 근데 잡초는 결국에 성공은 못 하잖아요. 결국 성공 못해요. 3%고 뭐고 하여튼 뭐 아무것도 없는 데로 가야. 오늘 한번 잡초 특강을 한번 좀 들어보시고 잡초는 결국에 성공 네. 못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아까 여쭤보신 것처럼 예. 아니, 그렇게 작고 연약한데 그래도 근본적으로 근데 그렇게 퍼지는 게 참 이런 전략이라고 해도 신기한 어떤 전략이 있을까 좀 차분히 보면은 첫 번째 전략은 일단 인내심이라고 해요. 인내심이 있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투자하고 버티는 그런 거 강조하잖아요. 예. 존버 정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잡초한테 딱 맞는 이유가 뭐냐면요. 잡초를 보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아무렇게나 막 자라는 것 같지만 예. 사실은 얘네들 대부분이 땅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 때나 고개를 들고선 나오는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어떤 그 영국의 학자들이 그 생물학을 하는 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따르면 그냥 이런 농토 같은 데를 가로 세로 1m인 곳을 자기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예. 가로 세로 1m 면적 안에 이거 씨앗을 세는 단위 립인데 75,000립의 잡초 씨앗이 있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은 대부분은 씨앗 상태로 그 안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아주 긴 기간을. 예. 그러니까 무조건 잡초라고 해서 잡초처럼 해야지 하고서 막 고개를 드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계속 시간을 보고 최적의 타이밍을 보는 애들이 수만 개의 씨앗이 있다는 거죠. 가로 세로 1m 안에 풀을 7만 원을 뽑아야 걔네들 다 박멸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뽑아도 안 절대 돼. 박멸이 안 아니 된다. 근데 남국민 기자님 씨앗이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어떻게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혼란스러운 게 예. 그러면은 잡초가 뭐 사고를 한다는 네. 건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냐면은 여러 이제 잡초들이 이제 머리를 드는 그 75,000개들이 그 상황 판단을 한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빛입니다. 빛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잡초의 씨앗이 의외로 이 빛에 반응을 해가지고 싹을 내보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러 가지 감각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조건이 맞아. 예를 들면은 씨앗을 심어놓고 물을 안 주면 절대 싹이 그렇죠. 틀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은 직접적으로 보지만 그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빛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빛을 어떻게 요구하냐면 이걸 광 요구성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빛을 요구한다. 음. 씨앗을 틔우려면. 근데 이 작동 방식이 흥미로운 게
우리가 이렇게 하얀 빛을 보면 그냥 하얗게 보이지만 과학 시간에 배우지만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보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 빛의 삼원색이 이제 빨강, 초록, 이제 파랑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의 그 풀들은 이제 빨강이랑 파랑은 잎이 흡수를 한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초록만 남아가지고 그래서 잎이 다 초록색인 됐다. 거거든요. 그걸 반사하니까. 네, 그러니까 풀은 대부분의 빨강과 파랑은 다 흡수를 하는데 예. 여기서 흡수를 못하는 게 빨간색이 아니 그 초록색은 흡수를 못한다. 예. 이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그 눈에 안 보이는 흡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적색광이라 그래가지고 얘는 굉장히 파동이 긴 뭐 좀 다른 빛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림을 보시면 4번을 보시면 원적색광. 네, 저도 사실 문과를 나와가지고 예. 조금 공부를 했는데요. 예. 근데 보통은 이제 적색광 뭐 이런 걸 받으면 얘네들이 피는데 얘네 이 잡초들의 메커니즘은 원적색광이라는 애는 그 잎을 뚫고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냥 위에 잎이 있어도 뚫고 내려온다고 해요. 예. 그럼 이 잡초 입장에서는 원적색광만 나한테 닿았다. 그 말은 이 내 머리 위에 누군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지. 그쵸. 그렇지. 그러면 얘네 광 센서에서 원적색광만 오면 난 아직 나가면 안 돼. 아. 나갔다가는 경쟁자가 머리 위에 있을 거야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걸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머리를 든 애들은 멸종이 사라진 거고.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네. 씨앗은 원래 그렇게 그쵸. 잡초 씨앗은. 근데 우연찮게 원적색광 그 센서가 있는 애들은 예. 살아남아가지고 내 위에 뭐가 없어. 빛이 다 들어왔다. 그 말은 내 위에 아무도 없다. 그럼 나가도 되겠네? 그럼 나가도 되겠네가 되는 거죠. 그런 애들이 머리를 탁 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 7만 5천 개 그 씨앗들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다. 예. 정말 그 센서를 발동해가지고 정말 지금이니 해가지고 이제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딱 머리를 든다는 거죠. 그러면 큰 나무가 있는 땅에서는 걔네들은 진짜 죽을 때까지. 야, 그쵸. 그러면은 마치 레이더를 쏘듯이 땅 밑에 있지만 내 위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는 뜻이네요. 그쵸. 씨앗들이. 그렇죠. 그거를 감지를 하는데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얘네들이 그냥 머릿수만 믿고 하는 애들이 절대 아니다. 인내심을 갖고 그 상황을 기다려가지고 딱 기회가 왔을 때 머리를 든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잡초들이 그렇게 뭐 쉽게 살아남는 친구들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는 잡초를 뽑을 수 없게. 잡초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왠지. 근데 이게 뭐 자연계 대부분들이 이런 예. 기전으로 살아남는 거죠. 예. 뭐 어떤 이제 그렇게 살아남은 친구들이 남아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보는 동물들이고 각자의 노하우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성공한 잡초들의 비결 중에 하나가 인내심을 갖고 기회를 기다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대단하다. 이걸 보면서 예. 저희도 투자할 때 어. 막 언제든 빨리 사고 싶고 지르고 싶고 이런데 이 살아남은 잡초들마저도 기회를 본다. 잡초만 에이, 그런데 잡초 같은 못한 것들. 제가 아니라 선배 같은데요. 예. 저 보면서 와 내가 살아남은 잡초만도 못한 부분이 있구나. 울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쵸. 매우 성공 확률이 높을 때만 간다. 그쵸. 왜? 아니 그런 얘기 있어요. 투자 격언 이런 것 중에서도 어떻게 안타를 어떻게 하면 잘 칩니까? 그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책 중에 야구책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필독서 중에 네네. 그 야구책을 보면 굉장히 전설적인 그 야구 타자가 쓴 야구의 과학인가 타격의 과학인가 그런 책이 있는데 그것도 보면 그 사람이 엄청난 3할 이상의 뭐 3할 4할 이런 훌륭한 타자였어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 치십니까? 하면 볼이면 안 칩니다. 그거예요. 그 원칙이 공이 안 좋으면 치지 마세요. 내가 잘 치는 존에만 친다. 그렇지. 부동산 고들도 되게 쉬운 말인데 그게 구분이 그게 됩니까? 안 보여? 뭐 이런 거죠. 그게 더 어쨌든 더 어려운 안 좋은 말인데. 공을 거르는 게 그쵸. 좋은 타자의 기본이다는 거죠. 저도 부동산 투자자도 똑같은 얘기했던 기억나는 예, 게 예. 그분이 했던 말이 집을 사는 건 10년에 한 번만 잘 사면 된다. 집은 절대 매매 트레이딩을 할 수도 없고 예. 그런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10년에 한 번 그 방망이를 휘두른다는 마음으로 예. 베팅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막 예. 집을 갖고 싶기도 하고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많이 올랐어도 사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기다려가지고 정말 최적의 기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데 버핏도 똑같은 얘기 맨날 하거든요. 내가 칠 수 있는 존에 들어온 것만 쳐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이거랑 똑같은 인내심 그게 아닌가 싶고 또 하나가 재밌는 게 그 아까 이제 빛도 있지만
물과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예. 온도가 중요하다고 해요. 예. 그런데 봄이 오면 이제 뭐가 막 피어 오르잖아요. 음. 군대에서 보면 이제 잡초들 나기 시작하면 아 드디어 봄이 왔구나 예.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그냥 따뜻해지면 뭐 이렇게 딱 온도가 넘어가면 이제 피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잡초들은 의외로 딱 그 기준 온도 이상이 와도 한동안은 머리를 싹을 안 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작년 겨울에 이미 경험한 건데 12월에 너무 따뜻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막 그때 갑자기 영상되고 이래가지고 이상 기온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연에서는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도가 갑자기 겨울인 것 같은데 갑자기 따뜻해져도 바로 절대 머리를 안 들고 의심이 많구나 네. 아이가. 한동안 그걸 지켜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켜본다는 말이 웃기지만 그게 정말 봄인지 아닌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섣부른 친구들은 이미 그 이상 기온 왔을 때 다 동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신중한 친구들만 살아남은 거죠. 잡초도 하는 걸. 아니 그러면 우린 잡초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 그렇죠. 선생님이라고. 잡초 선생님이라고. 잡초 선생님이네. 그래서 거의. 그리고 처음에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잡초학이라는 말 보고 예. 아이 또 교수님이 또 이게 자기 이게 뭔가 브랜드 같은 느낌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이걸 읽다 보니까 아, 진짜 학문 맞구나. 잡초가 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특성이 더 있는 거예요?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물론 모든 식물들이 다 예. 기회를 보고 이런 건 맞는데 예. 잡초들이 더 이런 게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타이밍을 안 맞게 올라왔어도 더 강한 식물이면 되잖아요. 예. 예를 들면 내가 키가 더 크고 아 그렇죠. 예. 더 강하면 되는데 우리도 사회에서 보면 뭐 집안이 좋고 뭐 이렇게 뭐 잘생기고 타고나긴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은 네. 몇 번 실패하고 이래도 재기할 수 있잖아요. 아 그래 우린 실패해도 되겠다. 그런 예? 거일 수 있죠. 예. 근데 굉장히 좀 척박한 조건에서 시작한 경우에는 그런 재기의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한 번만 망하면 죽는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스타트업들 금수저의 창업자가 아닌 한은 예. 절박함을 갖고 사업을 하잖아요. 예. 근데 대기업에서 그냥 어떤 분사에서 창업한 것과 스타트업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잡초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더 절박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누구든지 더 만전을 기하면 좋은 거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안선배 읽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잡초의 철학이네. 잡초의 철학. 잡초의 철학입니다. 와.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밭에 75,000개 그거 두고도 예. 시드 뱅크라고 해요. 그 종자의 은행과 마찬가지라고들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잡초가 뽑아도 끝이 없는데 다 그 한 명 하나하나리 미래를 도모하고 있는 예. 뭔가 그 야망가들이다. 야망가들. 어.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보면서 투자도 인생도 여기서 배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잡초로 볼 때마다 언더스탠딩이 생각날 것 같아. 왠지 측은하고. 너희들은 언제 협찬 받아가지고 좀 먹고 살래?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뭐 절대 안 하는 걸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 기다려라. 승부하는 거. 기다리고. 하여튼 남들이 위에 뭐 없을 때까지 기다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버티는 게 제일 일단 중요해요. 버티고. 알겠습니다. 참 서글프네 잡초. 서글픈 잡초 이야기. 1부는 요 정도까지? 네. 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저희가 2부에서 다시 남국민 북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